어떤 원가 흐름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그냥 저거 둘이 합치면 뭐 한 7, 800만, 800 얼마, 81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810만 원이다고 여기다 그냥 빵 적어놓고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끝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얘네들이 더한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건 결국 걔네들도 쪼개보면 DM과 DL과 OH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뭘 좀 가르쳐 드리고 싶냐면 보통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 T계정 그리는 걸 처음에 공부해 놓고 나면 보통 DMDR OH라는 말을 어디다 갖다 쓰면 여기다 갖다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DMDR OH 이렇게 써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DMDR OH는 그냥 여기만 있는 줄 알고요. 여기 있는 인원들은 그냥 금액으로 한 줄씩만 적을 줄 알지 요 놈들도 사실은 그걸 쪼개보면 DMDR OH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이거 세 가지로 출발시켜서 T계정을 돌리는 거니까 결국은 얘도 맘먹고 쪼개보면 그 안에 DM과 DL과 OH가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맘먹고 쪼개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정말로 그런지 봅시다. 완성된 DM은요. 쟤네 둘이 더한 거예요. 이렇게. 얘네 둘은 완성됐으니까 220만 원 될 겁니다. 그렇죠? DL은요.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410만 원인가? 410만 원 정도 되겠네. OH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를 이제 더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180만 원 되겠네요. 180만 원. 그렇죠?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그냥 103번 그 자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말 제공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50만 원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놈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더 잘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 답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너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정상개별 원가 계산 이걸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걸 할 줄 알려면 아 이게 쪼개면 이렇게 세 개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03번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그죠? 그 다음으로는 280만 원 마지막 OH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쪼개진다는 거지. 즉 전체 합친 금액으로도 차대 당연히 맞거든요. 그런데 DM만 놓고 봐도 차대가 맞는 거죠. 당연히. 370만 원이 220만 원, 150만 원 잘렸으니까. DL만 놓고 봐도 당연히 차대 맞아야 되고 OH만 놓고 봐도 당연히 차대는 맞게 돼 있다고 이렇게. 즉 우리가 T계정을 쭉 그려보면 여기에서 DMDL OH로 출발을 시킨 거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애들도 우리가 맘먹고 쪼개면 DM과 DL과 OH로 쪼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품 계정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그냥 그대로 오는 거니까 사실은 얘네들을 그냥 우리가 쪼개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네들도 DM이 220만 원 그 다음에 DL이 410만 원 그 다음에 OH가 180만 원 이렇게 그냥 쪼갤려면 쪼갤 수 있는 거고요. 판매된 이 녀석도 그냥 매출원가 얼마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배웠었지만 사실 얘네들을 쪼개보면 그 안에 또다시 DM과 DL과 OH가 존재한다는 거죠. 101번이니까 금액이 얼마씩이냐면 100만 원, 170만 원 그리고 OH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은 102번이니까요. 120, 240 그죠? 얘도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DM과 또 DL과 OH로 그래서 120만 원과 그리고 240만 원과 그 다음에 OH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5만 원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품 계정 같은 경우에도 합친 것끼리도 당연히 차대가 맞지만 그냥 DM 따로 DL 따로 OH 따로 봐도 차대가 맞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T계정을 안 그려봐도 101번은 팔렸으니까 이 전체 금액이 매출 원가겠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그 저 금액 우리 얼마예요? 345만 원 그거 딱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T계정을 안 그려봐도 뭐 매출 원가 구해보세요. 기말 제품 구해보세요. 기말 제공품 구해보세요. 넣거니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T계정에서 아 이걸 DMDR OH로 다 쪼개보고도 T계정을 돌릴 수 있구나. 그리고 DM끼리 DL끼리 OH끼리도 차대가 딱딱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할 줄 아셔야 푸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었고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92페이지 보시면 7번 정상 원가 계산.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정상 원가 계산. 자, 정상 원가 계산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놓고 보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정상의 원가 계산이에요. 정해놓고 원가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정해놓은 숫자로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예정상의 원가 계산 그런 뜻으로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하더라.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원가 계산으로 지금 T 계정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이거를 이 T 계정을 지금 완성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원가 계산을 쓰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완성했던 실제 원가 계산 컨셉의 T 계정 이거 언제만 완성할 수 있느냐? 연말에 밖에 못해요. 12월 31일까지 가야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즉 기중에 못한다는 거지. 오늘 지금 아직 4월밖에 안 됐잖아요. 4월 중순 정도, 4월 한 중하순 됐다고요? 그럼 아직 4월밖에 안 된 오늘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한다면 실무에서 못 그린다는 거야. 12월 말 되지 않는 이상 이걸 못 그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회계 원리 배우셨잖아요. 회계 원리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회계 원리에서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던가요? 저도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이제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면 돈을 썼지만 비용은 아니래요. 돈을 안 썼는데 비용이래 또 어떨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다. 그게 사실은 회계 원리 처음 배울 적에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히거든요. 자, 회계 원리 시간으로 잠깐 갈게요. 자, 회계 원리를 지금 해볼게요. 회계 원리에서 이제 발생주의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X1년 7월 1일이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X2년 6월 30. 그죠? 임차했어요. 임차 계약을 하나 끊었어 이렇게. 임차 계약을 하나 했고요. 그 임차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1년치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한 100원 정도 나온다. 우리 비용이 100원 잡혀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 주는 거를 1년 100원에 임차했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 100원을 막 나눠서 주진 않잖아요. 한 끼에 그냥 준다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이때 끝날 때, 임차 계약 끝날 때 그냥 돈이 이때 한꺼번에 빵 나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회계 처리 언제예요? 회계 처리. 돈 나가는 건 이날이니까 당연히 이날 최초에 회계 처리를 하겠지. 이날 최초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최초가 아니고요. 그 전에 딱 한 번은 해요.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회계 처리라고. 그럼 최초의 회계 처리는 사실 어디야? 처음 해보는 건 요때는 한번 해야지. 그렇죠? 언제? 요때도 결산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이때도 회계 처리 한번 한다고. 그렇죠? 이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요만큼 절반 정도의 임차는 이미 발생해버린 거니까 절반만큼 50원 정도의 임차용이가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비용을 끊으라는 거죠. 이렇게. 돈은 안 줬을지 몰라도 비용은 잡으라는 거야.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50만큼 발생했으니까 이거 잡아버리시고요. 다만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뭘 잡아야 돼요?